이미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오수 회장을 포함해 공범 7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밝혀진 주가 조작 세력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바로 통정매매. 시세 조종을 위한 작전을 세운 뒤 거래 시간, 가격, 주식량을 미리 정하고 거래 성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주식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을 섭외하고 양측의 주식 계좌에서 거래 준비가 완료되면 통정매매 작전 실행, 각본대로 주식을 주고받아 거래가 체결됩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내가 호가를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높은 가격에 사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높은 가격에 누가 사는 걸 보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서로 의견을 보고 쉽게 말해서 작전을 통해서 사고 파는 걸 통정거래라고 하죠. 여기에 5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의 설계자인 주포. 이 작전 세력의 주포는 강남 소재 한 증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세력의 브로커 역할을 한 무허가 자산 운용사였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와 이사. 이들은 한 배를 탔다는 의미에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앞글자를 따서 자신들을 BP 패밀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BP 패밀리에 속한 또 한 사람,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권오수 회장입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의 지인으로 이들의 주가 조작에 돈이나 주식 혹은 증권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 투자자 혹은 속칭 쩐주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주식 거래가 다소 주춤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주가 조작 세력 BP 패밀리는 분주해졌습니다. 통정매매, 그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주포 김 씨가 11시 22분에 보낸 문자 메시지. 12시 3,300원 8만 주 매도 작전. 문자를 받은 브로커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합니다. 3,300원 8만 주 통정매매를 누구에게 준비시켜 실행하려고 했을까요? 11시 44분 매도하라는 주포의 작전 지시가 떨어지고 7초 뒤 대신증권의 한 주식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총 매도액 2억 6,400만 원. 당시 그 계좌의 주인이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사장하고도 저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 나랑 권오수 사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 벌써 지낸 지가. 예.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오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넘게 여러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안치현 씨. 자신의 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 권오수 씨가 돈이 없어가지고 매제차라는 또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리트. 그런 걸 갖고 아마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그 중에 김건희 씨도 끼고 김건희 씨 있고 어머니도 끼고 이렇게 끼워서 그래서 했던 거지. 주식만 좀 사주세요. 내가 이거 왜 사야 되냐면 주식 오르니까 사주시고 안 되면 제가 손해보는 거 책임질게요. 그런 그 쩐주들이 권오수한테 많이 필요했죠. 안 씨는 한 회사를 인수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그는 경험상 상장 전후의 초기 투자자들과 대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인수할 때 누군가 스폰을 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차도 사주고 자녀들을 이사로 넣어주고 아니면 직원으로 해주고 아주 뭔가 보이지 않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했어요. 내부자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2010년 서울대 인문대 최고 지도자 과정 원우수첩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디자인 전략팀 이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는 무보수 비상근직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3년 권오수 회장의 수건 사업이던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40만 주를 매입해 5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4년 뒤인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비상장 주식 250만 주를 20억 원에 추가 매입했다 4개월 만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무지게 답변해 보세요. 1월에 그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 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4개월 만에. 그럼 거기서 또 금방 또 이거를 다시 사줬어요. 예? 이런 비상장 주식을 무려 250만 주를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통 이게 사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그때 아마 해약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안에는 그 사간 가격대로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거래는 그렇게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의 6차 공판, 이종호 대표에 대한 검사신문. 당시 증인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지인 정도로 알고 계셨죠? 소개받으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 알기 전에 서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서 회장이라는 분에게 식사 자리에서 소개받았고 제가 권오수 회장 알고 난 뒤에 권오수 회장 통해서도 소개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종호 대표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김건희 여사의 한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정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참여했던 단톡방이 공개돼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알았어. 그때 뭐 완전 애기였는데 영부인까지 되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하시고 그때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소개를 해준 거다. 우리의 소개로 윤석열이랑 김건희 여사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이치 권오수 회장님 얘기도 있었고 어떤 얘기들을 뭐 옛날에 자본시장에서 다 알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끼리는 뭐 여전히 이제 하면서 이제 여전히 좀 모임을 하고 38차례 이어진 1심의 공판에서 수십 차례 등장했던 이름 김건희. 왜 이 수사 검사 공판 검사들이 그 재판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자꾸 할까? 그러니까 지금 기소된 사람들, 권오수 회장이나 주가 조작 선수들을 유죄 판결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 전체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나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사람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그의 이름은 모두 37차례 언급됩니다. 91명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이 담긴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는 289회 등장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사건 종합 의견서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돼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개월을 분석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전체 주가 조작 기간은 2009년 말부터 2012년까지 3년입니다.